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어제 뭐 미장이 열리기 전에,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94.5% 효과가 있다고 이르면 이달 접종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심지어 화이자랑 달리 섭씨 2에서 7도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이자가의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약간 꺼지는 느낌이었는데 또 이렇게 모더나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화이자 관련해서 움직일 때 모더나 관련주도 같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 반영되면서 움직인 거 아닌가 우리 증시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더나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뭐 다 올랐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렇게 다우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미국 그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앞둔 그 지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재미난 건 기사를 하나 보면 워렌 버핏이 이번에 뭐 제약사들에 투자를 했다. 뭐 여기 자세히 보면 9월 말 기준으로긴 한데 어쨌든 매수를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내용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테슬라 주춤한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전기 픽업 트럭 강자가 로즈타운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우리나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모더나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항공주나 뭐 그런 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 이미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기존의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국내적인 개별 이슈로 인해서 요거죠. 합친다는 건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움직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 일단 모더나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미 장에서 끝났고 델타항공 먼저 볼게요. 델타항공 차트를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델타항공도 미 증시에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대한항공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완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완전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날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을 따라서 음봉이 그대로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음봉이 똑같게 나왔는데 완전히 좀 행보가 달라지고 있어서 일단 뭐 참고는 하되 뭐 시가가 높이 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이중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개별적인 이슈랑 같이 그리고 모더나 이슈까지 해서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가 높이 뜰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되 좀 다른 행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미 이만큼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가가 높이 뜨면은 음봉 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분명 다른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가가 조금 더 델타보다는 높이 뜨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에서 뭐 너무 높이 뜨는데 이거 달려들면 오히려 음봉 맞을 수 있다. 이날처럼. 그렇게 해서 주식 기존 보유자라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의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보면은 주요 이슈가 요거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오늘 있어요. 네페사크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회사 경쟁률도 꽤 높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공모 청약 결과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과연 교촌 FMB처럼 좀 떠서 뭐 움직이다가 뭐 버티다가 오후쯤에 상한가 말아 올리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어제 또 삼성전자가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또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회사다 보니까 좀 더 뭐 매수가 몰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지금 아까 이야기해드린 모더나 관련 이슈로 인한 작은 분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의 작은 발생 그 분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시세가 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까지 생각해 봐야겠고, 신규 상장주의 경우 보통 3일 정도만 이게 관심을 있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생긴 다음에 조금 천천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상장주는 이제 접근하는데 뭐 분봉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매매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가급적 그냥 이 종목 상장하는구나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접근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뭐 정신없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주파수 관련해서 이제 뭐 업계랑 정부 간에 오늘 공개 설명회 뭐 한다, 전파법 개정 목소리도 뭐 높아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요런 내용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sun 오후 2시 검증 결과 발표해서 요거 관련해서 좀 연관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후 2시 근처에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놓고, 우리 증시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 업종 차트 보면,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아슬아슬하게 850포인트 건드리지 못했어요. 건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거의 뭐 건드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금 일시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850 지지받고 875 한번 건드려주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수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상승의 위력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이 각도가 좀 가파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요런데 2018년도 고점 근처까지도 좀 다가온 상태고, GDP 대비 시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결국에는 이 상승 각도를 만든 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걔네들 조금만 쉬더라도 이게 지수가 확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뭐 지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조심은 하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으며, 여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연속적으로 주봉상에서 점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약간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갭이 하나 둘 심지어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거나 뭐 캔들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갭을 항상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가줘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나갈 경우에는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일단 두 번 나왔어요, 갭이 주봉상에서. 만약에 뭐 이번 주 흐름을 아직 완성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다음 주에 뭐 요 정도 해서 끝난 다음 주에 뭐 갭을 살짝 띄고 또 이렇게 양봉이나 뭐 캔들이 하나 더 나온다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너무 아직 주봉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조금 미래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월봉에서도 아까 일봉에서 이야기들은 2018년도에 그런 라인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우리가 현재 코로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뚫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번 저항은 강력하게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백신 기대감이 커지면 반대로 이거도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백신이 확대되고 물론 지금 뭐 당장 무슨 백신이 굉장히 뭐 생산량이 늘려서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반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끝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또 여기서 생각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전 세계가 안정화될 경우에는 결국엔 유동성 회수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풀었던 돈을 결국에는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히려 우려로 증시가 꺾여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너무 조금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두는 다 해두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짧게 영상을 찍었는데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 개별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나 이게 커질 경우 기대감이 과하게 커질 경우 이제 오히려 유동성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잠식되면서 오히려 증시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선 2018년도에 고점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차이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걸 뚫을 가능성은 전 높게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통이 굉장히 심하면서 이렇게 변동을 크게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코스피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조금만 쉬어도 코스피가 크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 전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종목에 조금 더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에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수보다도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하고 보되 이 지수보다도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들어가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